오늘부터 날씨가 상당히 쌀쌀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가 입동일이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입동을 지나니까 바로 추워지는군요. 그러니까 이 참 그 절기라고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천 년 전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절기가 이렇게 때에 딱 맞춰서 오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뭐 절기도 일종의 통계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봐야겠죠. 요즘 말로 한다면은. 오늘 11월 8일 월요일 아침 시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월권의 속속 경제 11월 8일입니다. 지금 위중증 환자가 400명대로 올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망자도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고 위드 코로나로 가는데 상당히 일상 회복이 불안불안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중증 환자 병상의 63%가 이미 찼다 그런 얘기고요. 확진자는 닷새 연속 2천 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식당이라든지 혹은 뭐 들로 산으로 지금 뭐 날씨도 또 가을이기 때문에 늦가을을 즐기는 인파들로 북적입니다. 그런 가운데 화이자에서 먹는 코로나 약을 개발해서 입원이나 사망 감소 효과가 89%에 이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한국을 강타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뜻밖의 요소수가 바닥이 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소수의 8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는데 요소수라면 별거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줌을 요소라고 그러죠, 요소수. 근데 이것이 인제 디젤 차량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중국의 수출 제한을 안 풀면은 물류 대란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우리가 웬만하면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호주산 2만 톤을 긴급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현장에서는 화물차 몇백 대 정도밖에 사용할 게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유통산업에 이어서 철강 건설 산업까지도 파장을 미치고 있다. 재고가 2개월 뒤면 동일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심지어는 비료 공장, 요소 비료죠. 비료 공장도 스톱이 되고 있고 자영업자나 배상 대론 우려에 원자재 사재기까지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중국은 설득을 못하고 그렇게 친중 정책을 쓰는 문정부가 이 정도 중국을 설득을 못하고 내놓는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매점 매석 처벌에 대한 가격 통제 경고만 나오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과 호주 간의 분쟁 중국이 인제 호주가 중국에 너무 위압적인 그런 태도에 붕괴해서 좌파 정권 우파 정권 바뀌자마자 바로 중국에 있는 공자 학원을 철폐하고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1대1루에서 탈퇴하자 중국 이게 보복으로 호주산 석탄을 수입 금지를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중국의 석탄 발전의 60%를 호주산 석탄에 의존해 오고 있었는데 발전이 안 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전망을 세워도 대책도 하지 못하고 문제가 터지면 항상 난리를 피우는 이런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 비판이 실리고 있습니다. 일이 닥치면 언제나 허둥대고 있다. 지금 마치 얼마 전에 작년에 일어났던 마스크 대란하고 비슷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이한 위기 관리 사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의 수입 품목 중에서 셋 중에 하나 3,900여 개의 품목이 특정 국에 80% 이상을 의존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수입 품목 특히 소재 부품이나 이런 쪽에서 특정구에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이렇게 되면은 항상 우리가 공급 대란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대책이 없다가 일이 터지면 그냥 허둥대는 모습만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물가도 소재물가 상승률이 3.2%로 올라서 사상 최대로 올랐는데 지금 또 최근에 식량 가격이 또 세계 식량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고 있어서
또 식품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은 경기가 추락하고 또 물가가 오르고 미국 금리 인상 전망을 두고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없고 그러고 나면 또 재정은 또 풀어대고 경제 정책의 트릴레마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적자 국채가 금년에만 해도 100조 원이 넘을 전망인데 세금 좀 더 들어오는 거 올해 초과 세수 40조 원가량 될 거란 전망하에 돈을 풀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풀자. 이런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 뭐 여기저기서 비판치고 있습니다. 세금 좀 들어오면 적자 국채를 좀 적게 발행한다든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도 빚만 해도 약 한 400조가 넘어서게 나라빚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년 뒤에 그 나라빚이 2,000조에 달할 것이란 정말 어마무시한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자로만 한 해 36조 원 정도 지출해야 될 판인데도 세금 좀 더 들었는데 이거 대부분 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이죠. 세금 들어온 거 가지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풀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월 평균 수령액은 55만 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연금 이제 수령 수령 대상이 점점 증가하면서 1940-50 년경이면 국민연금도 고갈될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국민연금은 1 년에 약 수조 원의 국민 세금을 메꿔주고 있는 상황, 이 불균형 문제가 전혀 정치권에서는 거론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정부로 미루고 있는 거죠.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 통합 기획이라는 걸 선보이면서 어 재건축이 어 기간이 단축이 되면서 8만 가구 공급이 지금 될 전망이다. 결국은 규제 해제가 주택 문제 해결의 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에 이번에 인제 종부세가 곧 나오는데 역대급 종부세, 보유세만 1억, 주택 강남 이주택자는 보유세만 1억이 나올 전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유세 1억을 내고 어떻게 생활이 됩니까? 그러니까 인제 결국은 집 한 채만 가져라 그런 얘기인데 한 채도 종부세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제 전 국민 한 채로 나가면은 결국은 주택에 유동성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아 개발 이익을 대장동 게이트를 두고 오히려 여당에서 개발 이익 환수법을 여당이 우죽순 쏟아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급 절벽이 너무 과도한 이런 대책은 공급 절벽을 가져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환경 문제에 관해서 이번엔 COP26 회의에서 환경을 지키자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탄소 중립 해법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를 보지 못했는데 그런 가운데 한국이 2050 년까지 탈탄소를 하겠다 하는 서명을 해서 여기는 미국, 일본, 중국도 하지 않았는데 한국이 서명하면서 오히려 외신들도 놀랐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구는 정말 이산화탄소 때문에 뜨거워지는 것이냐. 이게 환경론자들은 이산화탄소 때문에 뜨거워진다고 하는데 또 기후론자들은 그게 아니다 하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태양광 연금이란 것에 대해서 지금 아침에 신한 군수가 인터뷰를 하기에 기사가 실렸는데요. 이 태양광을 약 신안 앞바다 2,000여 기를 남산 타워만한 2,000여 기를 건설하는데 전부 국고비로 지급하죠. 근데 그 혜택에 연금은 신안군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주민 1 인당 최대 51만 원이 월 지급되는 겁니다, 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4인 가족 같으면 200만 원씩 지급받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직 그 건설도 안 됐는데 지금까지 총 12억 원이 지급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야 이게 뭐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중앙정부에서 모든 비용을 다 대는데 그 연금은 거기에 있는 어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뭐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고려해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에는 아직도 저는 좀 이해가 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뭐 철강업계에서는 이 탈탄소 때문에 오히려 고철이 더 좋다 그래서 고철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자원 안보가 중요해지는데 세계 3대 니켈 광산인 어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암바토비 광산을 매각을 할 방침이다. 그런 세계 3대 니켈 광산. 니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즘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거죠. 근데 자원을 다 확보해도 부족한 마당에 이명박 전 정부가 하던 자원 개발은 적폐다. 그래서 무조건 매각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업계에서도 지금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된다 하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RCEP, 중국 주대 RCEP이 사실상 한국 경제 성장에는 사실상 효과가 없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엊그제 전국경제연합회에서 7 일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어제네요. 경제 법률 36%가 중복 처벌하고 오중 처벌이 가능한 항목도 60개나 된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업인을 교도소 담장 위에 세우는 나라가 미래가 있겠느냐 이런 안타까운 분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조들이 요구하는 법안만 벌써 지금 발의되어 있는 것만도 5개. 이미 통과된 개정노조 노동조합법은 해고자나 실직자도 유급 노조원이 되어서 핵심 사업장을 증거하고 파업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부여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또 노조 요구에 따라 법안만 더 발의만 5개나 되고 있다. 이런 정말 갈수록 태산입니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도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 공제회 같은 이런 것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미국은 증시가 계속 치솟고 있는데 자꾸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당장 금리 인상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발언과 실적 호조, 테슬라를 비롯한 실적 호조에 증시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디커플링이 11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기업들이 미국의 금리를 올리고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대선 후보가 확정되기 때문에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공약을 한번 비교를 해볼 생각. 오늘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지금 이재명 부동산 적폐를 해체한다. 오히려 부동 대명 대장동 게이트를 유발시켜놓은 이재명 후보 오히려 부동산 적폐 해체를 들고 나오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상식과 공정을 복원해야 한다는 비전 싸움이 막 올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양대 정당 후보가 모두 의정 경험이 없는 데다가 수사 리스크에 올라 있는 이대 재명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고발 사주, 뭐 수사 리스크 올라 있는 씁쓸한 초유의 대선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재정 쪽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국간에 쌀 쌓아두면 뭐하냐. 윤석열 후보는 천조 나라 빚은 미래를 약탈하는 것이다. 재정 쪽에도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투기 업계는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그러고 윤석열 후보는 민간 참여로 공급을 확대하겠다. 민간 참여로 재건축을 확대하겠다. 이재명 후보는 집은 공공재다. 장기 임대에 방점을 둔다. 250만 호를 둘 다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중에 100만 채는 저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후보는 국토 보유세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도 완화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1야당의 선거 공약은 현 정권의 실정을 밝히고 대한민국 체제를 살리는 방안을 내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저희가 어 제가 그 대표로 있는 대한민국 정상화 포럼에서 이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제가 우리나라가 완전 붕괴되고 있는 이 붕괴되고 있는 실정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는 대한민국을 정상화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지난 수개월 동안 연구한 교수들의 한 30-40분이 참여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것을 오늘 발표하는 컨퍼런스를 국회에서 오늘 개최합니다. 이랑 대한민국 정상화 플랜 컨퍼런스 이런 아이디어들이 대한민국을 붕괴되고 있는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사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